큰일 나는 건가요? 네, 감자가 되기 전에 이미 큰일 납니다. 그리고 감자가 되고 나면 오히려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그 시점을 바닥으로 형성하게 되는 위기 상황을 벗어났는지 이제 감자, 증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자와 증자라는 부분들은요, 사실 궁금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웬만하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만나지 않겠어. 네, 그런 것들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감자와 증자는요, 회생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네, 기업의 회생을 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손실이 자본을 까먹으면 자본 잠식이 됩니다. 네,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자본 잠식은 뭐냐면요,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도 작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도 작아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자본 잠식이 되는 거죠. 자본 잠식이 되면 이게 50% 정도가 되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회사 경영자가 돈을 들고 튄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돈 들고 튄 게 회사 자본금이 어느 정도 그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일단 자본을 계속 까먹으면 안 된다. 자본 잠식이 일어나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본 잠식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본 잠식이 계속되면 상장 폐지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감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감자. 자본금을 감소시킨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감자를 하게 되면 이 감자의 목적이 재무구조의 안정화거든요. 자본 잠식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감자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본금이 100억인 회사가 있어요. 네, 자본금이 100억 원인 회사가 있어요. 근데 빚이 50억 정도가 있어. 근데 실적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손실금이 자본금을 건드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회사의 경영이 많이 어려워졌다 얘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만히 있게 되면 회사가 자본 잠식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감자를 하게 돼요. 감자를 회사가 결정합니다. 감자를 짠 하고 결정하게 돼서 100억 원의 자본금을 50억으로 줄였어. 그럼 나한테 남는 건 뭐죠? 50억이 남죠. 야, 지금 회사 통장에 내가 100억 원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본금을 감소시켜 가지고 50억은 빼고 50억만 남겨놓자. 이제 우리 회사의 자본금은 50억이야 라고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면 50억이라는 현금이 생기죠. 그 50억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빚을 갚으면 돼요. 자, 우리가 부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빚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빚이 있으면, 네,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되잖아요.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이자를 계속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익이 아무리 좋아도 부담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자를 낼 필요가 없어요. 이제 빚을 다 갚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빚을 다 갚아버렸어. 네, 이자 낼 필요가 없어. 그럼 벌어진 거 다 내 거예요. 그죠? 남한테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근데 여기서의 문제도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회사가 뭐 이제부터 돈을 잘 벌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잘 벌어 드릴 회사면 감자까지 가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불투명한 상황이 된다. 네. 그래서, 회사가 얼마나 안 좋으면 저게 감자를 했을까라는 이야기 때문에 주가는 악재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감자를 해서 재무구조를 안정화시켜가지고 일단은 뭐 상패를 면하긴 했는데 회사가 실적을 일단 내야 되니까 실적을 내기 위한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감자 시점에서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자본금을 뺀 것은 다 어디다 썼어요? 빚 갚는데. 그러면 회사가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뭐예요? 유상증자밖에 없어요. 유상증자.
그래서 증자를 받게 됩니다. 보통은 삼자배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물밑 작업으로 다 이제 진행이 되긴 되는데 뭐 정말 악질적인 경우에서는 감자를 하고 유상증자를 주주배정으로 같이 들어가죠. 그러면 감자를 당한 상태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돈까지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에서 천불 만불이 끌어오르게 될 겁니다. 뭐 폭발하기 일보 직전 막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감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부채보다 이 자본 총계가 더 많으면 감자를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피해 가시면 좋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뭐 부주의를 했던 뭐 어쨌든지 간에 내 리스크를 좋아했던 뭐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 감자탕을 끓이는 기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감자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자본금을 빼서 부채를 상환하는 이 감자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100억이 50억으로 줄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2대1 감자라고 합니다. 2대1 자본금이 2개에서 1개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2대1 감자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500원짜리 내가 주식을 2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1000원짜리 주식 1개로 바뀝니다. 왜냐면 자본금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이에요. 네. 자본금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주식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주식수가 줄어들지만 일단은 내 투자금은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1000원짜리 주식 1개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내가 500원짜리 주식 갖고 있었다면 곱하기 2를 해가지고 1000원짜리 주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뭔가 내 투자금에는 별 뭐 변화는 없겠죠. 내가 뭐 1000만원 투자하고 있었다. 근데 감자가 됐어요. 그래도 1000만원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수만 100주에서 50주로 줄어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이미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감자가 악재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하락했고 감자 전에는 주가 이미 그런 악재 상황들이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뭐 감자 시점에서는 주가가 뭐 그렇게 하락한다거나 그런 부분 없이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자가 되고 나면 뭐 이게 큰일 나는 건가요? 네, 감자가 되기 전에 이미 큰일 납니다. 그리고 감자가 되고 나면 오히려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그 시점을 바닥으로 형성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감자는 재무 불안정을 해소하는 부분이지만 불경기 그리고 사업 손실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자본금을 다시 늘려야 돼요. 증자를 하게 됩니다.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 그 다음에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뒤따라가지고 유증을 시도하게 되죠. 3자 배정, 주주 배정을 통해서 이런 그 증자를 시도하게 되는데 감자탕을 끓이고 나서 유상증자까지 얻어맞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손실나서 열받아 죽겠는데 이 새끼들이 돈까지 내려 그러네. 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기분이 나쁜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꼭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 피해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3자 배정이 들어가게 되면 나쁘지 않아요. 3자 배정은 똑같은 유상증자이지만 우리가 나쁘다고 보지 않고 뭐라고 보냐면 요것은 좋은 유상증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이 3자 배정을 가지고서 기업의 호재성 뉴스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에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 3자 배정이 뭐냐면 주주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이 그냥 이 필요한 자본금을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야, 나 이런 기업한테 우리가 투자 받았어.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투자 받았어. 이 3자 배정이라는 걸 했어. 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회사 아직 쓸만해. 라는 것을 시장에 다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부실기업들이 이 3자 배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회사 아직 쓸만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주가 끌어올린 다음에 네, 팔아치우고 떠나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사기꾼들 아주 그냥 네, 다 혼나야 돼. 근데 아무튼 3자 배정은 유상증자이긴 하지만 네, 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이 들어와서 자본금을 늘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좋은 재료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자와 증자를 한 이후에는 주가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도 궁금한 내용이겠죠. 감자와 증자를 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재무 안정성, 그 다음에 현금 확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의 새로운 추세가 기대가 될 수 있다. 네.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나쁘고 그지 같고 막 적자에 시달리고 막 이렇게 만드는 회사였는데 재무 안정성에다가 현금 확보까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전해졌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판을 짜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새로운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차트를 잠깐 보면은요, 자본 감소를 여러 번 했어요. 자본 감소. 여기 권리락은 유상증자입니다. 감소, 감자, 유증 해가지고요, 나머지까지 돈까지 탁탁 털어먹어서 했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바닥을 잡은 가격이 270원이래요. 270원이요. 270원인데, 270원짜리가 무려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네. 7,600원. 그러면은 거의 2,500%, 그죠? 25배 정도 상승한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하고 증자 다 끝내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재무적 안정성, 또 뭐 실적,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뭐가 되고 있어요? 네. 특기사항이 없다. 특별하게 감자가 일어나지 않고 바닥을 잡았다. 주가가 더 많이 폭락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겠죠? 그래서 감자와 증자는 이렇게 기업이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만드는 하나의 방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안전한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네, 내 돈을 지키는 것. 네. 일단 안정성 지표를 확인하는 방법은,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내 돈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위험은 천천히 다가온다. 네, 이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 빚은 천천히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그냥 한 방에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무제표를 잘 살펴보시면 뭐 이 자본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거나 또는 적자폭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최소한 1년은 내다보자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뭐 감자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뭐 이제 또 1년 정도 살아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재무제표를 살펴보게 되면 이 기업이 적어도 1년 정도는 상장 폐지를 당할 일이 없겠구나. 중간에 갑자기 상장 폐지 당하는 경우는 배임이나 횡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장 폐지에 대한 중대한 사유가 재무제표상에서 발생하지 않게 안정성에 대한 포인트를 볼 수 있다라면 우리가 최소한 1년 정도는 안전하게 이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안정성 지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BR, BPS, 그리고 유보율, 자본, 부채, 거기에 이어서 감자와 증자까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